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피에 올인하고 있는 텍사스 제피입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포모가 강하게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지난 1년간 잊고 살았던 불치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포모 증후군이죠. 이 포모는 유행의 흐름을 놓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입니다. 특히 포모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감, 또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 병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포모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있죠. 한정 수량, 매진 임박,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선착순 10명에게만 팝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물량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 포모 증후군은 아주 자주 나타나죠. 특히 하락장보다는 이 불같은 상승장에 나타납니다. 누구는 얼마를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투자를 잘해서 조기 은퇴를 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서 질투가 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도 그 대열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포모가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강한 포모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능력 내에서, 내 능력 안에서 충분한 수량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모 증후군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아옵니다. 인간은 무리를 떠나 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 군중심리라고 부르죠. 포모 증후군은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외톨이가 될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예컨대 자식을 여러 군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보통 다른 애들 다 가는데 내 아이만 학원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증상, 이것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즉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 안에서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수량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량은 많을수록 좋지만 여러분 반드시 내 능력 한도 내에서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마진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수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포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QQ가 500에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포모가 아주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2500개 정도 되니까 제 능력 안에서는 이 2500개가 굉장히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모가 없더라고요. 거의 3개월 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16불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충분한 수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테슬라는요, 79개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자주 포모가 생겨요. 특히 요즘같이 급등장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꾸 쓰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분할 전에 200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즉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수량을 확보하면 내 안에 포모가 훨씬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모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를 줄이려면요,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수량을 확보하되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50%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고 10%에서 20% 이 정도로 매도를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지켜냈을 때 포모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팔아 주가가 하락해서 싸게 사면 좋지만 반대로 떡상하면 포모가 심하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포모가 오지 않게 하려면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익 실현을 할 때 10% 이상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포모가 강하게 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몇 개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딱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JP, SCHD, TQQQ, 테슬라. 그런데 SCHD는요,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하면 뭐 찾지도 못해요.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에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제 계좌가 아니라 아내 계좌에 있고 아내 허락 없이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는 딱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빅테크부터 소형 기술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나에게 현금은 한정적인데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포모가 일어나고 저기에서 포모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딱 2가지로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으면 반대로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집중했다는 말이고, 선택되지 않은 것에는 효율성을 위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 결과 단 2종목만 남기기로 해서 모두 정리했어요. 물론 3개, 4개, 5개, 6개 가져가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다, 나는 포모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포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제피는 포모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저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제 TQQQ만 남았는데, 이 TQQQ는 내 능력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포모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면 포모가 생길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자연스럽게 남죠. 주식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 일에,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째, 포모가 강하게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잦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잦은 거래, 즉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체 주식시장 일별 거래 회전율이 1.4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6.8%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 투자자에 비해 매우 높다는 한국 결과가 나와 있어요. 20대 이하 거래 회전율은요 16.9%나 됩니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요 29.7%에 이릅니다. 소액 투자자의 일별 거래 회전율 29.7%의 연간 거래 회전율은요 6,534%나 됩니다. 회전율 100%라는 것은 투자 금액을 한 차례 전부 매수했다, 전부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즉 투자금이 적을수록, 개인일수록 거래가 잦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빨리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레이드보다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포모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결같이 시간과 빈도수를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어떤 주기에 따라 한다든지 특정 요일에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친 거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잦은 거래를 하다 보면 더욱 포모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잦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포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4번째, 우리가 포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러움은 지는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주변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지마 투자, 밈주식, 특정 테마주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려는 본성 때문에 타인의 성공을 보면 질투가 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 홀로 행동하는 걸 무척 싫어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모든 게 주식 투자에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 투자 원칙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10배, 100배를 벌어도 신경 쓰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아시죠? 이 동화 주인공은 추운 겨울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모두 팔지 못하고 집으로 가면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여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소녀를 도와주지 않고 밤이 깊어가자 소녀는 한 집 앞에서 성냥에 불을 붙여 몸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냥에 불을 붙일 때마다 따뜻한 난로와 음식,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환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녀는 계속해서 성냥에 불을 붙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성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할머니를 보게 된 소녀는 환영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한 번에 모든 성냥에 불을 붙이며 할머니 품 안에 안깁니다. 다음 날 소녀는 거리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요, 포모 증후군이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있으며 즐겁고 화려해 보여도 사실 겉보기에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요, 우리보다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 분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네. 그런 분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원칙대로 투자에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미국 주식시장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폭풍전야 같은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강한 하락을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의외로 또 강한 상승이 오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하고 환호를 하면서 또 강한 포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모를 이겨야 우리가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